안녕하세요. 이승현 회계사입니다. 음, 오늘은 내년부터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집을 한 채 더 사라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에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이 올해와 내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이 바뀌는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재산상의 손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에 1주택을 가지신 분이 대전에도 1주택을 갖고 계신 거예요. 1세대 2주택자죠. 2주택자가 내년에 강남주택을 팔아서 비과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한번 보니까 강남주택은 2010년에 취득해서 양도차익이 10억 원 정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전주택은 2000년에 취득하셨는데 양도차익이 5천만 원으로 비교적 작은 편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는 양도 차익이 작은 대전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큰 강남주택을 매도하시면은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규정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매도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사례에서 대전주택은 2000년도에 취득하셨고 강남에 있는 주택은 2010년도에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택을 보유한 지 꽤 오래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를 해주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여기에 적용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전주택을 먼저 파실 때 여기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남은 강남주택이 문제죠. 강남주택의 양도 차익이 크니까 이거를 한 채 남겨서 비과세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강남주택을 2021년 내년 이후에 파시게 되면 이 강남주택이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내년부터는 1주택 비과세에 강화된 보유기간 요건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다주택자가 기존의 주택을 팔아서 1주택이 되고 나면 그 1주택이 된 날부터 2021년 5월 1일이 되겠죠. 이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판 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선 비과세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럼 비과세가 됐을 때랑 안 됐을 때 세금이 비교하면은 뭐 몇 억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강남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때는 주택을 하나 더 사시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대전에 1주택, 강남에 1주택으로 2주택이셨잖아요. 이 상태에서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하나 더 사시는 거예요. 올해 말에. 뭐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주택을 하나 더 사시면 3주택이 됐죠. 이 3주택이 되신 상태에서 대전주택을 먼저 내년에 파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전주택이 사서 팔았으니까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 강남이랑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신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새로운 집을 산 지 3년 안에 기존의 집을 팔게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 이 강화된 보유기간 요건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전주택을 판 이후에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요건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비조정 지역 주택을 취득하신 분은 내년에 바로 강남주택을 비과세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천천히 이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현행 규정은 2020년 올해까지 양도하는 것은 양도 시점에 1주택자이기만 하면은 보유기간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을 다 보유기간으로 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A, B, C 세 채를 가지고 있다가 한 채 A 팔고 그 다음 B주택을 팔고 그 다음에 C주택을 마지막에 팔게 되면 C주택 파는 시점에만 1주택이면 보유기간을 최초 C주택 취득한 시점부터
산정해서 2년 이상이면은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올해까지 규정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새로 변경된 규정이 적용돼서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기산하도록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 팔고 B 팔고 C를 팔려고 하는데 이제 2021년에 C를 팔게 되면 이 B를 판 이 시점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 이 C주택이 비과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남주택이 대전을 팔고 나서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되는 케이스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규정을 한번 세법 조문을 보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이게 세법의 지금 현재 규정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부터 양도 시점까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2주택 이상 가로 열고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주택은 제외하되, 또 콤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가로 닫고 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2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세무 전문가인 제가 읽고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지금 세법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과 이 보라색, 파란색을 좀 나눠서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빨간색만 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규정이죠. 다주택자가 주택을 다 팔고 나서 한 채만 남게 되면 그 한 채 남은 때부터 보유기간 2년을 산정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로 안의 내용이 좀 예외사항이 되는 겁니다. 가로 보라색깔을 읽어보면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의 규정의 제외 예외 요건이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최초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라는 의미고요. 자, 그런데 콤마하고 파란 글씨를 또 한번 읽어볼게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해서 한 채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 주택을 사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제외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는 1주택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이 변경된 규정이 이런 경우는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케이스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규정을 한번 볼게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 말은 이런 케이스죠. A주택을 사서 또 B주택을 사서 2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주택 상태에서 B주택을 팔아서 세금을 내고 과세가 됐겠죠. 이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 안 되니까 종전주택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세가 되고 나면 남은 1주택은 팔 때 비과세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산정한다? 이 B주택을 판 2021년 4월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바뀐 규정이 적용이 되는 사례고요. 자, 그 다음 보라색 문구를 한번 보죠.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 라고 했죠. 사례를 보면 A주택을 사고 B주택을 사고 그 다음에 A주택을 먼저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산 지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지금 3년 안에 팔았죠. 그래서 A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비과세가 되면 요 해당 2주택은 이 바뀐 1주택 되고 2년 보유하라는 규정을 제외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A주택은 이제 그 최초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서 2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되겠죠. 자, 그럼 비과세가 됐죠. 그 다음에 A주택을 팔고 나서 A주택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C주택을 하나 더 샀어요. 그러면 B주택과 C주택이 또 일시적 2주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파는 겁니다. 이때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이 B주택은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산정하냐? 아까 A, B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두 주택은 모두 이 경과 규정을 제외하기 때문에 B주택도 최초 보유 시점부터 이 보유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이니까 얘도 또 비과세가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문구, 파란색 문구를 보면 이런 케이스죠.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했는데 B주택을 팔아서 이제 1주택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럼 B주택 취득하고 B주택을 팔아서 1주택자가 됐죠. 근데 이때 B주택을 팔면서는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됐겠죠. 그리고 나면 C주택을 취득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기존에 B주택을 팔아서 1주택이 된 후에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거는 제외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겠는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은 이 B주택을 판 19년 8월 7일부터 2년이 경과돼야 비과세가 되니까 이 경우에 A주택은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2년이 안 됐으니까요. 자, 이해가 좀 가시나요? 자, 이 규정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강남 1주택 그리고 지방 1주택자가 내년에 강남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일시적 2주택을 적용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1주택자가 돼서 새로 무언가를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1주택이 된 후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되는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재부에서 나온 유권해석이 있어요. 기재부에서 나온 유권해석을 보면은 유권해석에서 3주택 보유한 세대가 한 채를 팔아서 그리고 과세를 당해서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그런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기산일을 최초 취득 시점부터 기산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사례를 볼까요? A주택을 15년에 취득하고 B주택을 또 취득을 했습니다. C주택까지 취득해서 총 3주택이 됐어요.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한 채를 팔아서 과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C를 샀다 팔아서 2주택이 남은 상태죠. 그런데 보니까 B주택을 산 지 3년 안에 A주택을 팔아서 일시적 2주택이 됐다 라고 하면은 그 A주택을 팔 때의 보유기간은 이 C주택을 판 날부터 2년이 아닌 최초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산정을 해서 A주택을 비과세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답변으로 보면 여러 채였던 사람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팔아서 남은 두 채가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이 된 후 2년을 보유하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대전주택을 갖고 있고 강남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뭔가를 사면 3주택자가 되겠죠. 자,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이 대전주택을 팔면 강남과 이 비조정지역주택이 2주택이 남습니다. 1주택이 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2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강남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조정지역을 산 지 3년 안에 파시면 우리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비조정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비조정지역에서는 아직도 이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은 새 집을 산 지 3년 안에만 기준주택을 팔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새로 산 집이 조정지역이면 1년 안에 강남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조정지역 주택에 전입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실 거면 이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비조정지역 주택 중에서도 지금 3주택을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은 취득세율이 이제 조정지역은 12%고 비조정지역은 8%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비조정지역을 주택을 취득하실 때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시면은 취득세도 종전처럼 1%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쓰실 때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인 비조정지역 주택을 취득하셔서 대전주택을 파시고, 강남주택은 비조정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안에 파시면 강남주택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비과세를 받는데도 내년부터는 굉장히 강화된 보유기한 요건이 적용되니까 이런 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팔아서 1주택만 남긴 다음에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으셔야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내년부터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집을 한 채 더 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절세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